2023년 10월 17일 6시 31분입니다. 오늘도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님께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어제는 제가 우리 누구라고는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몇몇 분을 내가 좀 만났고 아래 일요일날 15일날은 여러 사람을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내 소개를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어제 어떤 분이 이제 주소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일단 그거부터 해명을 하고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유튜브는 이제 그냥 페이스북으로만 올리려고 하니까 구독자 수가 조금 느니까 말이지 한 11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꼭 어떤 분은 뭐 좀 자주 보시는 분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요즘 국가혁명당 허경영 총재님께서 토요 일요일 날 강의를 하시는데 군번이라는 이야기를 언급을 조금 자주 하십니다. 그 뭐냐 하면은 내 군번은 93125834인데 그거는 안 잊어버리더라고. 그 육군 그 군번 말고 93125834 이 군번 말고 이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님을 지지하시는 분들, 허경영 총재님의 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정치를 한다면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다. 그리고 이분의 전 위대성을 발견을 하고 이분의 노선을 적극 지지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그 허경영 신인님을 따른다는 어떤 그 표시로서 회원 등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자 섭리회에 회원 등록하는 거. 그러니까 회원 등록하는 그 날짜가 자기 군번이에요. 그러면 내 같은 경우는 우리 국가혁명당 우리 당원님들을 내가 여러 번 이렇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이랬는데 대체로 보면은 내보다 빠른 분을 내가 아직까지는 만나보지 못했어요. 물론 내보다 빠른 분은 분명히 있죠. 있는데 아직까지는 내보다 빠른 군번을 찾아본 적은 없어요. 내 군번은 2016년 5월달입니다. 201605 날짜까지는 내가 모르겠네요. 찾으면은 바로 나오는데 날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5월달이에요. 그것은 본자 섭리회의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님을 내가 따르고 이분을 지지한다는 그 의사표시인데 그러게 되면은 자기 그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건 뭐 열심히 일하고 말이지 받는 것이 봉급 돈이고 또한 뭐 음식을 이렇게 식당에서 맛있게 먹고 나면 나갈 때 이제 주는 게 돈이고 그만큼 돈이 귀중한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이렇게 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물질로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2016년 05월달입니다. 내 뒤에 오신 분들이 이제 보니까 김상환 고문님도 내보다 한 2달 늦고 그렇더라고. 어디에 2017년, 2018년에 많이 들어왔어요. 2018년 그때 트럼프 대통령 만날 무렵이에요.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님께서 약해서 총재님이라 하겠습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2018년 5월 5일 날 만났는데 그 전후로 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2016년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나는 2016년도 한 5월달에 그걸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집이 김해에 있었으니까 김해에 이제 적을 두고 있었죠. 그리고 경남 김해. 그리고 이제 2017년 3월 1일 날에 이제 그때 회원 등록하신 분들이 이제 카톡방이 있었어요. 그때 본자 섭리회에 회원 등록하신 분들이 1000명은 안 되고 1000명은 안 돼요. 그때 2017년 3월 1일 국가혁명연대를 우리가 해운대 백스코에서 했는데, 그때에 해변낸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냈거든요. 나는 많지는 않지만은 그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때 왜냐하니까 해운대 백스코 하기 전에 광주에서 먼저 했고, 광주에서 회원 국가혁명연대 발족이라는 말로는 한 게 아니고, 광주 김대중 센터에서 그냥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가셔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이 온 건 아니고 좀 소수가 온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니까 화면에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허경영 총재님 얼굴만 보여주고, 그때 강의는 100만 불짜리 강의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많이 안 왔습니다. 그때 좀 적었어요. 그런데 해운대 백스코에서 2017년 3월 1일 국가혁명연대 발족할 때는 꽉 찼습니다. 그때 그때 300명인지 500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백스코 회관을 빌리는데 돈이 들잖아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 없습니다. 세상살이는 움직이면 돈입니다. 그러니까 회관 임대료하고 기타 그게 이제 경비가 오죽이나 많이 들겠어요. 그게 주최하는데 홍보하고 알리고 이런 기타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그래 할 때에 이제 각 지역의 위원장님을 그때 이제 발령을 이제 낼 때예요. 그때 박경린 위원장님인가 그분이 그때 큰 애를 썼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각 지역의 고문님들도 이제 이렇게 발령을 내고 할 때에 그때 10만원, 20만원 많이 낸 사람은 또 많이 내고, 적게 낸 사람은 한 5만원도 내고, 10만원, 보통 10만원 이상 내서 거예요. 그때 내가 참석을 했지. 그러니까 그때에 카톡 방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걸 알고 갔었죠. 그리고 그 뒤에 2017년 4월 달에 이제 대구에서 한 번 더 했어요. 하고 이제 그거는 끝이었어요. 2017년. 그때 2017년에는 이미 하늘궁 그 당시에는 서울 종로 거기에서 매주 토요일 날 강의가 있었고, 하늘궁도 이제 일요일은 또 하늘궁에서 하고, 2017년도 그래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2018년도에 이제 미국에 그때 허경영 총재님께서 여러 번 가셨다고, 한 8번, 9번인가 그래 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그리고 이제 국가혁명연대 발족 2017년 3월 1일 하고 4, 5, 6, 7, 8, 2년 5개월 뒤에 국가혁명당을 만들었어요. 그때 중앙당 창당이 2019년 8월 15일 날이에요.
그때까지면 쭉 내가 경남 김해에 있었습니다. 소속이 경남 김해. 예. 그래가지고 2019년 8월 15일 날 중앙당 창당을 하고 난 이후에 가을부터 10월 11일 때부터 이거 2020년 4.15 총선이 이제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21대 총선이 되는데 그때 이제 기류가 허경영 총재님을 적극 지지하시는 그 열성당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한 분은 이 총선에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무슨 분위기냐고. 지금은 불로유 분위기잖아. 불로유. 그래요. 한때 그 부음이 있다고, 부음이. 어떨 때는 그 전단지 확 뿌리는 그런 부음이 있었고, 지금은 불로유 이제 이거 홍보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2019년 10월, 11월, 12월 이때는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총선에 이제 출마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그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경남 김해에 있었는데, 경남 김해에서는 이제 갑을 두 사람이 나오는데, 뭐 긴 이야기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생략하고, 하여튼 갑을 두 사람은 정해졌어요. 나 말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홀가분한 입장에서 뭐 그런데 안 나가면 편하잖아요. 솔직한 말로. 나는 이제 참 쉽게 말해서 룰루랄라. 그리고 뭐 그 돈이 총선 출마하는데 돈이 뭐 어디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로 말하면은 무슨 민정당인가 민주정의당 전두환 대통령 그 당시 정권 잡고 이렇게 할 때는 위에서 돈이 이제 막 내려오니까 막 공천받고 돈 내려오고 공천받고 이래가지고 쉽게 되거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 총재로 있을 때는 그때도 그 자금력을 동원을 했다고 해가지고 공천 딱 그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그 저기 공천을 받으면 당선될 지역에 딱 내려보내요. 보내고 그 당협위원장은 이제 뭐 장관 자리를 준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면은 아이고 선생님 알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줘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장관이나 국빈기업체나 이런 데 가고 그 자리에 자기가 꽂고 그 다음에 이제 돈도 이제 이렇게 알아서 해줘요. 그러니까 김대중 총재님한테 잘 보인다거나 뭐 김대중 총재가 이 사람 찍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돈도 주지 조직도 주지 뭐 땅 짓고 훔치기지. 그러나 이 국가혁명당 여기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돈 뭐 단돈 1원도 누가 도와주는 게 없다고. 그런데 누가 나가려고 하느냐고. 그리고 그것도 무보수 명예직인데 뭐 명예야 누군데 빼더라도 무보수예요. 그리고 일체 특권도 없어요. 그런 정신인데 누가 나가려고 하겠느냐고. 그래서 나는 뭐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 김해에 갑을이 정해졌으니까 나는 이제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양산이 문제라. 김해 옆에 양산이니까. 양산에 이제 위원장님이 서강종 위원장님인데 양산에는 지금 나갈 사람이 이제 서강종 위원장님이 나가야 된다고. 거기는 이제 그렇잖아요. 그 분위기가 나가야 될 분위기면은 그래도 거기서 뭔가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그 유튜브 강의를 좀 듣더라도 좀 더 많이 들으신 분, 좀 더 이해를 많이 하고 어디 가서 말이라도 조금 이렇게 뭐 머릿속에 덤비 있어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좀 할 만한 사람, 국회의원으로 좀 나가도 될 만한 사람은 자처 타처 누가 보더라도 이제 양산은 서강경 위원장님이 적격이에요. 근데 위원장님 전화가 왔어. 예, 됩니다. 2019년 그 전부터 이제 알고 지냈으니까. 양산에도 이제 김해도 갑을이 있지만 양산에도 갑을이 두 개가 있어요. 국회의원이 2명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은 정해졌는데 을이 이제 없으니까 내가 이제 김해
출마 안 하는 걸 알고 계시니까 이제 양산에 어뢰 출마를 하시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좀 생각해 보겠다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그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우리가 알리는 일인데 참 좀 내보다 못한 사람들도 나가가지고 좀 알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양산은 어떻느냐 하면은 김해도 그렇지만은 그 지역이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그 어디 이동을 하려면은 차가 없이는 안 돼요. 미국에서 살려면은 뭐 차 없이는 못 산다더만은 양산이 그렇다고. 양산 안에 뭐 시내에서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양산 그 가압을로 해놔고 두 뚜껑 내면은 거기 넓어요. 이 양산이 뭐 구체적으로 말을 못 하겠지만 넓다고. 걸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자전차를 타고 한다는 것도 있을 수도 없다고. 그 차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같은 경우는 차 운전을 못 해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운전해가지고 내가 가고 그러지 나는 운전을 못한다. 그래서 가마 보니까 그 교통 문제로 해서 내가 거기 못 나가겠더라고. 선거 운동을 하려면은 또 어디 움직이면은 차 없이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 내가 운전을 못하니까.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내를 뭐 국회의원 출마할 때에 적극 지지하는 게 아니거든. 허경영 총재님 뭐 다른 다음만 하더라도 이해를 못 하는데 거기서 국회의원 출마해가지고 당선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러니까 전혀 그 뭐 지지라고는 0% 아유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뭐 %니까 지원받을 수도 없고 하니까 내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딴 지역이면 모르겠다 내 그렇게 하고 말아버렸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어떤 분한테 연락이 오기로 그 서구 지역에 출마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 부산 서구 지역에 출마를 해보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 어떤 분의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래 가만보니까 내가 부산 서구에서 태어났잖아요. 부산 서구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아주 뭐 서구에 집도 있고 내가 태어난 집이 있으니까. 그래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부산시 위원장이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승근 위원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부산의 17개 지역에 전부 다 이제 이렇게 후보자가 나와야 될 입장인데 딱 하겠다는 사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19년 12월 달만 하더라도 거의 없었어요. 이수명님인가 해운대에 한 분이 그분이 이제 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고 거의 없었다고. 그때에 이제 내가 가만 보니까 내가 뭐 국회의원이 당선되겠다 이것보다는 다 이제 이거 지금 나가야 될 그런 분위기고 누구라도 이제 한 사람이 이제 희생적으로 일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그래 출마 선언을 2020년 1월 1일 아침에 그 당시에 이제 해운대에서 해운대 이제 1월 1일 아침 되면 신년 해맞이 하잖아요. 그때 해맞이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혁명당 그 3.3 공약을 알리는 행사가 있었다고. 그 행사에 내가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하고 거기에서 내가 출마하겠다. 부산 서구 지역에 출마하겠다. 내가 선언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부산 소속이 되는 거예요. 부산 그러니까 그 당시는 경남도당의 고문이고 김해시 고문이에요. 내보고 왜 그 경상남도 고문인 김해시 고문이 왜 부산시당에 뭐 올리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 당시 신분은 그랬다고. 그러니까 경남도당의 고문으로서 뭐 행사 때 되면은 뭐 나름대로 참석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분 경남도당에 있는 분하고 거의 다 알잖아요. 김해는 말할 것도 없고 김해는 우리 가족이고 김해는 우리 가족이고 그런데 김해에서는 이미 출마자가 2사람이 됐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김해로 왔다고, 부산으로 왔다고. 부산은 내 고향이고 내 집도 있고. 그래서 주소를 내가 그 당시에 지철현 사무처장이 부산으로 옮기세요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부산으로 뭐 전입신고회가 옮기고 거기서 선거운동을 하고 거기서 국회 이제 그 출마를 하고 한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이후에 이제 바로 대선이 이제 나왔잖아요.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2022년 3구 대선 때까지 허경영 총재님 대통령이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안 만들어준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은 대선 선거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할 때면은 아직 이제 서구 이제 당협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또 나름대로도 이렇게 했었고, 아직까지 지금 뭐냐,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반전을 통해서 된다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내가 부산시에다가 그 활동을 하려면 선거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허경영 총재님의 손발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부산시 이제 서구 당협위원장으로 이제 그 활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되는 거는 확실하고, 그때까지 내가 이제 그 주소를 부산에 대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오다 보니까 부산시에도 이제 고문이고, 당협위원장이고 또 고문이 되다 보니까 당비를 국가혁명당에도 내지만은 부산시당에도 지금은 그걸 안 하지만 한때는 그 움직이는데 당사가 돌아갔는데 다 경비가 들잖아요. 나름대로는 역할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경상남도 도당에도 나름대로 또 역할을 했고, 구체적인 뭐 말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자기 덕을 깎아내리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두 개예요, 두 개. 아침에 내가 얼핏 이야기했지만은 그 춘추 전국 시대에 그 사람 이름은 모르겠네. 춘추 전국 시대에, 그러니까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기 이전에 중국이 4분 오열돼 가지고 따개지 가지고 있었다고요. 공자도 춘추 전국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이 워낙 이 사람 능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2개 나라인가 3개 나라의 국무총리를 했어요. 이 나라 요즘 말로 말하면 중국 국무총리, 그 다음에 한국 국무총리, 또 일본 국무총리 이런 걸 했다고. 그런 실질화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같은 경우는 김해도 고문, 경상남도 고문, 부산시 고문 이래요. 그리고 김차원 그 고문님께서 잘 알고 있다고. 김성기 고문님은 저 경상남도 고문님도 되니까 전에 그 남해 마을이라고 있어요. 남해에 보면은 독일인들이 그 와가지고 파독 강부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그 정착해가 많이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2022년 3구 대선 때에 거기 가서 좀 홍보를 해보세요. 왜냐하면은 그 파독 강부 간호사에게 25번째가 보건혁명에 보면은 5억 원을 준단 말이야. 5억 원을 주고 매달 300만 원을 준단 말이야. 거기 선거 공약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파독 강부 간호사가 그 남해 그 마을에 많이 살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홍보를 하면은 표가 이제 좀 많이 놓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김차원 고문님께서 내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경상남도 고문이니까 부산시에도 고문이고 여기도 고문이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내가 그 허성정 도당위원장님 그 당시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이성근 위원장님하고도 아주 각별하게 지냈어요. 지철현 그 사무처장님하고도 각별하게 지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경남에 이제 허성정 도당위원장님하고도 아주 각별하게 지내고 말이지. 정희섭 사무처장님하고도 잘 지내요. 그래, 저 남해 거기에 한번 우리가 홍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그 말은 한 적은 있어요.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누구 말대로 이중국적자라 말이야. 이게. 국적이 2개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 그래 나는 국적이 2개예요 지금. 경상남도 고문, 부산시 고문 그래요.
알겠습니까? 이제 제 소개가 되었습니까? 군번은 2016년 5월 군번이고, 그 다음에 왜 지금 이제 안티들이 이렇게 어제 모임에 가니까 안티 이야기를 하더라고. 참 열심히 따르던 사람들을 획가닥 해가지고 돌아서 가지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이 많더라고. 내가 이야기하지만 안동, 나는 양반 출신이, 안동, 경북 안동 사람이니까 안동하면 양반이라는 말이 있잖아. 내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요즘 뭐 양반 쌍님이 어디 있습니까만은. 그러니까 나 험한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안티로 돌아서 가지고 하는 행위를 보면은 모 교수님께서 하는 그런 말 같은 거 보면 내가 차마 옮길 수가 없다고. 그렇게 사람이 바뀌었더라고. 누구나 하면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왜 안티로 돌아서느냐 하면은 내가 보면은 기초가 약해서 그래. 기초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차생사료 100번 갱사료, 백골 위진토 혼백 위화무, 항주 일편단심 영유계리여지다, 이런 시가 있잖아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 위진토 혼백 위화무, 백골이 진토가 돼가지고 혼백이라도 있든지 없든지, 항주 일편단심, 허경영 신인님을 향한 그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실 길이 없다. 왜 이렇게 되느냐? 기초가 나는 무지무지하게 탄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주 훌륭하신 스승님 밑에서 기독교 그 인생 철학을 배우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생록이라, 인생록, 김기상 고문님께서 인생록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한 1만 년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고, 야, 이거 시간이 없어서 이거 참 10분만 딱 더 하고 그만두겠어. 태어났다가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 생애를 살면서 어떻게 사니까 저런 결과가 나온다. 사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나온다고. 이게 엑기스가 줄여진다고. 그게 가장 선한 것이 뭐냐?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한 사람은 하늘이 복으로서 갚고 말이지. 악한 일을 한 사람은 하늘이 벌로서 주는다 말이에요. 자업자도 인과응보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선을 비록 작지만은 이것은 안 해서는 안 되고, 악이 비록 작다고 해서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한 말들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보다 그거는 좀 경험에서 좀 약한 거예요.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뭐냐? 사람은 자아 완성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 자아 완성. 그러니까 불교로 말하면 성불이에요. 성불. 인격의 완성. 불교식으로 말하면 성불. 기독교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 이런 가르침이 이제 우리 인류 문화의 유산, 정신 문화의 유산으로서 내려온다고. 그게 결국 가서 사람이 만든 것이 종교의 가르침의 엑기스란 말이에요. 엑기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원효스님이란 말이야. 원효스님. 귀일심은하고 이익중생하라. 예수가 너희는 몸과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귀일심은 이익중생. 똑같잖아. 중생,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유마거사의 말.
결국 가서 남이 잘 될 때 내가 잘 된다. 자타 일시성불도. 나와 남이 둘이가 아니다, 하나다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기초 토양이에요. 토양, 밑바닥이라고.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고. 그런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아까 말했잖아. 이 차생 사려 100번 경사료 100골 비전토 혼백위암 항주 일편단심 영유계리 여지단 말이에요. 허경영 신우님을 향한 그 뜻이 절대 변동이 없다고. 그 안티들 와가지고 행위하는 거 보니까 내가 참 진짜, 이야, 그런 사람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몸이 아파가지고 나사가지고 허경영 신우님을 죽자 살자 따르는 사람들은 허경영 신우님의 유튜브 강의를 하루에 1시간 이상 들어야 돼. 그래서 절대 마음이 이탈돼서는 안 된다고. 그 안티들 하는 데서는 절대 그 들어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그래야 된다고. 안 그러면 자기가 약하면 그게 싹 쓸려가 버릴 수가 있다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최수훈 대신사가 늘 이야기했다시피 시간이 없어서 선천에 운이 다 한다 말이야. 기독교에 운이 다 하고 불교에 운이 다 한다. 새 천지가 된다는 것을 열렸거든. 그래서 새 천지가 열린다는 것을 또 입법적으로 알려주신 분이 김일부 대성사님이시고, 새 천지가 열릴 때에 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다. 판밖에 남 모르는 법으로 이를 판밖에서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기 사후에 40년을 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가장 최후의 이제 그 예언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분이 강정산 선생이다 말이에요. 나는 강정산을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신으로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이게 인간이지. 인간인데 그 참 하나님 허경영 신인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알려주신 분이라고. 그런 토양 위에 허경영 신인님을 알았기 때문에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기초가 너무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하잖아.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 뭐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 목사 수억 명, 신부 수억 명, 뭐 로마 교황, 추기경, 그 밑에 장로, 집사, 이런 사람이 수천 억조 명이 와도 나는 보면은 그 문제로 봐요. 이제 이 말 하면 와,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우리 아버지가 가톨릭을 뭐 엄청 믿고 이런 분인데 뭐 김성기 뭐 이거 엄청 건방진 놈이네 이렇게 생각할는지는 몰라지만 사실이 그런 걸 어떡하나. 사실이 그런 걸. 그 사람들은 신앙을 옳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니체가 한 말이 맞단 말이에요. 백군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런 말 한번 들어보라고. 수천만 볼트가 그냥 내 몸을 찌르는 그런 것을 느끼지 않나? 자, 오늘 그만하고, 뭐 내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하고, 그 어떤 사람들 어저께를 만나보면은 세상 돌아가는 것에 깜깜한 사람 많다고. 지천하지 사자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암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사기다 이라는데, 바른 정보를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서 지금 오늘 21일 날, 오늘이 17일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나흘 지나면 서울에서는 대규모로 그 윤석열 퇴진, 윤석열 탄핵 뭐 이런 운동을 합니다. 내가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엄청 시계예요. 그 아주주간이라고 지금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님께서 홍콩 신문사하고 지금 이제 그 인터뷰한 것이 다 밝혀지고, 쌍케이 신문에서도 밝혔고, 러시아, 영국, 미국, 세계 각국 언론사에서 변희재 미디어위치 대표 고문인가 이제 인터뷰하는 것을 지금 스케줄이 다 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면은 이거 그리고 이제 의사 그 정원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해가지고 좀 있으면은 터진단 말이에요. 터져요. 오늘 그 유엔 안원시 그 유엔 봉사 그 이사장님하고 이번에 그 정영근 씨가 한 유엔 봉사
총재님으로 이제 등록됐던데, 정영건 님이 아마 그 저기 옛날에 그 민정당 시절 때에 국회의원도 하고 안기부에도 높은 그 고위직에 있었던 분인데 허경영 신인님을 찾아왔었던 분이에요. 하여튼 모든 것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데 지금 한치의 오차 없이도 흘러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아주 가깝다는 거, 그것을 지금 알아야 돼요.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